굉장히 장시간과 오랜 시간 서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죠.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네,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삼성서울병원의 김재원 교수님, 정말 일형당뇨병 환자분들 정말 많이 보시고 많은 도움 주고 계신 교수님 모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저희 헬프님들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내부비내과의 김재현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좀 인슐린을 맞으셔야 되는 당뇨병 환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클리닉도 운영하고 학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고 정책도 만들고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당뇨병학회 이제 환자관리위원회와 최신의료 TFT를 최근에 만들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그런 걸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네. 우창현 선생님 기회를 주시면 특별히 감사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오늘 교수님이랑 이게 보통 일반적인 당뇨병이랑 조금은 다른 이렇게 인슐린을 필요로 하는 당뇨병 그리고 일형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형 당뇨병 그러면은 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병을 또 진단받게 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형 당뇨병이 뭔지 어떤 그런 좀 특징적인 초기 증상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우선 일형 당뇨병 그러니까 소아당뇨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우선 좀 많으시는데 약간 그거부터 구분했으면 하는 게 크고요. 우리나라는 성인의 훨씬 일형 당뇨 환자분들이 성인이 70%, 소아가 30% 정도고요. 발병하는 것도 성인의 발병하는 게 더 많습니다. 소아 때 물론 이제 피크가 조금 나오지만 이게 소아병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형과 2형의 구분은 저는 별로 의미 없는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쇄도세포 기능 부전 이런 표현을 좀 저는 썼으면 좋겠거든요. 쇄도세포 하면 어떤 세포인지 예, 아마 췌장은 사실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소화효소를 분비를 해서 음식이 나오면 소화를 하는 게 대부분. 네. 외분비샘, 엑소크라인 글랜드라고 얘기하죠. 외분비샘이 대부분이고 일부는 내분비, 저희 지금 내분비 선생님들이 보는 게 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췌장의 랑게란섬이라고 하는 걸 이제 췌도라고 표현하는데 췌도 세포가 이제 완전히 망가져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걸 이제 쇄도세포 기능 부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주 진행된 2형 당뇨, 1형 당뇨 모두 다 이제 그게 기능을 못하면 마찬가지 상태가 됩니다. 얼마나 빨리 거기에 도달하느냐의 약간 시간의 차이 정도이지 기능이 없는 분들을 위한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증상을 얘기하셨는데 증상은 뭐 높은 혈당으로 왔을 때의 증상은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걸 내가 천천히 느끼느냐, 어느 날 갑자기 확 느끼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천천히 느끼면 좀 더 심할 때까지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고 갑자기 이제 느끼시면 증상을 더 빨리 사실은 느낍니다. 근데 워낙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쇄도세포 기능 부전이 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일형 당뇨 중에 제가 전격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전혀 모르다가 하루 이틀만 되면 고혈당이 되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당화혈색소는 정상 수준인데 혈당은 막 600 이러면서 케톤산증 빠지고 응급실에 오시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보통 하시는 일형 당뇨 정도 속도에서는 한 며칠, 한 일주일, 2주일, 뭐 아니면 길게는 한 달 정도 뭐 이렇게 몸무게도 빠지고 화장실 자꾸 가고 애가 자꾸 피곤해하고 이런 증상으로 이제 발견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형 당뇨의 경험이 있으신 분은 훨씬 병원에 빨리 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있었다든지 부모님이 있었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든지 이러면 심해지기 전에 되게 병원에서 진단이 되고요. 그런 걸 이제 모르신 분은 응급실 갈 때까지 좀 고생을 하다가 오시는 경우가 많죠.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알고 계시는 3다 증상, 일형 당뇨는 많이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형 당뇨는 이제 건강검진 하시다가 그쵸. 건강검진이 워낙 잘 돼 있는 나라여서 굉장히 조기 진단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은 뭐 신기능 부전, 네. 간 기능 부전, 간 부전 그렇죠. 이런 거는 네. 굉장히 잘 알고 이게
익숙하게 우리가 어떤 장기의 모양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간의 기능을 못하는 거다, 신장의 기능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형 당뇨병이나 혹은 인슐린 치료를 굉장히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이형 당뇨병은 췌장에 있는 쇄도세포 기능의 부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어떤 한 장기가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생긴 어떤 증상들이고, 거기에 맞는 이제 치료를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냥 당뇨병 하면 워낙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니까 네네. 이미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쇄도세포가 충분히 못 타나는 게 당뇨병일 확률이 많은 건데 네네. 그 중에 완전히 이제 진행돼서 인슐린을 안 쓰면 생존이 어려운 이런 걸 이제 저희가 기능 부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옛날에는 인슐린 의존형, 뭐 의존성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정말 의존한다는 게 그분들한테는 생명에는 정말 절대적인 거거든요. 인슐린이 정말. 예, 인슐린이라는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인슐린을 만약에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당장 오늘 밤을 어떻게 넘길지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인슐린이 절대적인, 인슐린 의존이라는 표현이 그런 의미로 좀 다가왔었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슐린 치료를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확 진행된 1형 당뇨병이나 이제 2형 당뇨병도 많이 진행을 하면은 인슐린 치료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좀 호소하는 그런 불편감이라든지 좀 치료를 안 받게 하는 그런 사회적 요인 같은 게 또 있을까요?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인데 네네. 이거는 이제 국가의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 국가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렇게 인슐린은 사실 인슐린을 준다고 해서 이게 치료가 잘 되냐? 그건 또 전혀 아니고요. 인슐린을 맞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별로 좋지 않고 필요할 때 쉽게 맞을 수 있어야 되는데 갖고는 있지만 못 맞고 그냥 언제 받을까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원래 남의 눈을 피해서 고민해야 되는 약간 이런 나라이고요. 워낙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그래도 롤 모델로 삼을 만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부분은 용량을 정해준 거에 어떻게든 맞춰 살지를 고생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대다수이고, 실제 데이터는 안 좋으신 분들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게 고혈당이 오래 지속됐을 때 이제 네네. 합병증이 나오는 거를 인슐린 맞게 되시는 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보고 나도 나중에 인슐린 맞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공포에 있는 2형 당뇨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은 거죠. 계속 저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500만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계속 쓰시는 분 한 30만 정도가 인슐린을 계속 쓰시고 계시고, 한 번이라도 쓰고 잠깐 멈추고 이러면 한 70만까지도 나옵니다. 나머지 분들도 곧 인슐린을 맞게 될 확률이 많은데, 인슐린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고 본인들이 계속 공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미 맞고 계신 분들한테 케어가 잘 될 수 있게 시스템이 되고 그분들의 데이터가 좋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당뇨가 있는 분들도 내가 혹시 이제 진행돼서 주사를 맞더라도 그런 공포감이 없어지겠죠. 혹시나 그렇게 되시더라도 우리가 케어가 이미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진짜 간절히 희망하고요. 그러려면 이미 너무 꼭 이게 절대적이신 분들한테 네네. 케어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면 네네. 나이 들수록 인슐린을 맞게 될 확률이 대부분이 많아지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케어를 잘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인슐린을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이게 맞는 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일단 부끄러워가지고 숨으시는 분들도, 그것도 너무 슬프네요. 근데 그렇죠. 병도 너무 힘들고 이 진단받는 것도 힘든데 이 치료의 과정이 남들에게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다는 게 일단 너무 좀 슬프고, 그분들이 좀 상처받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약 먹는 거랑 사실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이유는 없죠. 그렇게 좀 생각하는 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인슐린이라는 게 조절을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너무 큰 지금 짐이 좀 주어져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뭔가를 가르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네. 굳이 또 학원을 다닐 이유는 없겠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생존에 관린 그쵸. 문제인데 네. 그냥 주사만 주고 책만 주는 거죠. 용량을 선생님들이 딱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딱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꾸는 요령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네. 많은 수가
용량을 딱 결정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 비유로 드리면 자동차를 주면서 핸들 틀지 말라라는 느낌하고 굉장히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 핸들에 붙잡고 정말 어떻게든 해보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왜 그러면은 근데 교수님 그렇게 좀 적절한 교육이 안 이루어지기 될까? 어려운 그렇죠. 상황일까요? 네,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네. 나라마다 이제 네네. 그 진료 보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시간과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든 시간을 짧게 봐야지 그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대개는 교육이라고 이제 당뇨 교육도 아직 보험도 안 되지만 뭐 교육이라고 비보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쉽게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셀렉션 하려고 되게 돼 있어요. 모두 동일한 교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훨씬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렇죠. 훨씬 많이 써야 네. 되죠. 그렇게 하나의 동일하게 심플하게 뭔가를 만들면 언제나 그 질환의 취약자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조적으로. 정말 더 교육이 해야 되는 필요하고 잘 조절 못하시는 분들을 그렇죠. 오히려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이것만 할 수 있어라고 하면 또 피하게 돼버리는. 그렇죠. 자꾸 밀리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그리고 가주 선생님들도 선택하는 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인슐린 치료로 갑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인슐린이 네네. 뭐 다양하게 방법이 그치. 있잖아요. 네. 되게 이제 플렉서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유연성이 떨어지는 치료를 선택하시게 돼요. 선생님들도. 아주 간단하고 여기에 그냥 뭐 동일하게 일정하게 꼭 생활하세요라고 하는 치료를 하시기 강요하시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대표님들도 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게 인슐린이라는 게 사실 우리 몸에서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내가 가끔은 좀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고 좀 단 게 먹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 몸이 인슐린을 내보내줘가지고 이제 내 몸 혈당이 조절이 되는 건데 이게 딱 정해진 인슐린을 맞으면서 사세요라고 해버리면은 항상 나는 같은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을. 그러면은 이게 거꾸로 반대가 되는 거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실제 내 몸이 하는 것처럼 인슐린을 조절할 수가 있어야 그게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플렉서빌리티가 이렇게 있어야 나도 생활이 즐거우면서도 내 혈당도 잘 관리가 되는 건데 여기에는 정말 교육이 필요한 건데 그 교육에 대한 어떤 여건이 잘 안 만들어져서 결국 피해는 환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신 거네요. 이제 일형 당뇨나 아주 진행 췌장의 베타세포가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의 진료는 그분하고 저하고 서로 엑스퍼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그렇죠. 개개인이 또 다 다릅니다. 개개인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고요. 뭐 한 분을 위해서 진료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이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소스와 도움을 주세요. 사실은. 췌장은 100%가 기능이 있을 때 실제 쓰는 세포는 30%도 안 씁니다. 안 쓰고도 나머지 70%는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뭐 평상시보다 인슐린의 요구량이 2배, 3배 늘어날 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오늘 정말 뷔페 가셔가지고 엄청 며칠간 막 드실 수도 있고 치료하다가도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뇨가 안 생기시는 분은 내과의 여유 부분이 엄청 많은 거죠. 이제 막 당뇨가 막 오려고 하시는 분은 그럴 때만 이제 인슐린이 필요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도 없는 분들이라고 상상하시면 내가 선생님이 처방하셨던 인슐린의 2~3배가 그날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용량을 딱 맞춰서 원래 몸에 있던 췌장만큼 본인이 전문가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치료나 어느 상황에 대체하실 수 있죠. 그렇게까지 가게 만들어서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장시간과 오랜 시간 서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죠. 제가 10년 넘게 클리닉을 원래 하던 거 말고 계속 해보고 있는데 두 번째 클리닉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분들. 그리고 저도 그 클리닉 하나 더 열기가 너무 어렵고 지금은 이걸 내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지금까지 소명의식이었는데 이제는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그런 필요성을 좀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면 저희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알고 있어야 좀 그런 시스템이 바뀌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질환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당뇨병이지만 음식을 먹는 걸 조금 줄이고 운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분도 계시고
처방받은 약을 꼭 빠뜨리지 않고 꼭 먹게만 말씀드리고 유도만 해도 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주사는 좋지만 주사는 이제 사실 병원에 가서 전공의 선생님이 아니면 그 과의 스텝 선생님도 그분 음량 조절하기가 계속 보고 있어도 하시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실패하세요. 그만큼 그분이 이제 어느 상황에서 잘할 수 있게 수준까지 올리려고 하면 단순히 뭐 그거 좀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야가 정말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학 공식 같은데 공식에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인자가 너무 많은 경우잖아요. 네네. 그걸 이제 스스로 자꾸 찾아갈 수 있게 유도하고 복잡하면 또 안 따라오시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분들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네. 돼버리니까 네. 은근히 또 그 수준에 맞게 길게 목표를 가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면이기 때문에 그런 클리닉이 여러 군데서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해요. 저는. 그러면은 정말 당뇨병 치료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개별화된 어떤 보험 수가 적용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지금은 격차를 저는 좀 너무 벌리고 있다라는 약간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게 시골에서 오셔서 이런 거를 왜 전에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컴플레인 할 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만을 위한 진료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많이 해요. 제가 어느 곳에 우리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진료가 될 수 있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학회에서도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시스템을 좀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일단 뭐 저희 건강의식을 좀 느끼게 해야 최선을 다하고 이게 아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이런 상황을 알면은 사회 시스템이나 어떤 보험 수가 체제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의사들도 좀 더 교육을 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것도 좀 유인하는 정책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게 좀 지금까지는 약만 생각했지 그럼 질에 대한 관리를 좀 못하지 않았나 싶어서 좀 조금 쉽게 풀어드리면 이제 이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백인들한테 먼저 많았던 병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데들이 많아요. 이제 그게 전혀 모르는 질환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짜 만들까를 또 정말 고민해야 되는데 잘 만들어져 있는 데들이 많고 또 일본 같은 데도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지금 의료 시스템이기도 하고 라이프스타일도 비슷한데 저희보다는 훨씬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충분히 이거는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바꿀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요. 그럼 해외나 일본은 그런 교육에 대한 수가 같은 것들도 다 돼 있어요? 예,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조금 제가 비교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당뇨병에 인슐린을 쓰고 계신 비율이 우리나라는 지금 한 6%, 일본은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굉장히 뭐 유전적으로 다르지도 않고 라이프스타일도 비슷한데 결국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의료 수가 시스템, 선생님들이 거기에 더 질환에 관심을 갖고 치료할 수 있게 그게 잘 안 되면 그 치료가 필수이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살게 되고요. 혹시나 내가 그쪽으로 진행될까에 공포감을 갖게 돼요. 그다음에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좀 이 환자는 나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큰 병원으로 자꾸 보내려고 하고 큰 병원은 정말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은 큰 병원이라도 그럼 볼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 4대 중증 질환 이런 거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국가가 좀 더 열심히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증 질환이라는 거는 좀 더 케어를 열심히 국가가 세금을 갖고 그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좀 큰 병원들은 그런 환자분들 진료에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좀 더 쉽게 1차 의원으로 많이 보내서 각각의 기관이 맞게 진료를 하라. 이런 건데 지금은 아쉽게도 당뇨병은 모두 1차 기관 아니면 이제 3차에서 보지 않는 중증 질환은 빼주는 정도거든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췌도세포가 완전히 안 되는 아주 진행된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분들을 이제 제가 받는 압력은 제가 운영해왔던 클리닉도 이제 그만하라는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라는 고민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절실하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은 장기 부전 그렇죠. 해당하는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부분 중증 질환이라고 하는 게
콩팥이 이제 부전에는 신부전이라고 표현하죠. 뭐 간 부전, 뭐 그다음 심장의 부전이 된 심부전, 뭐 이런 것들 결국 그 장기가 기능을 못하고 그 장기에는 생명을 연장하는데 필수적인 그런 장기인데 제가 지금 보고에 설명드리는 것도 인슐린이 없으면 바로 생존에 치명적인 그쵸. 전형적인 장기의 부전인데 그걸 이제 중증 질환에 넣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제가 로비를 못한 것도 있고요. 환자분들 되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많죠.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현재 3만 명.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인슐린을 하루 여러 번 맞는다는 건 거의 인슐린 의존형인데 그런 분이 한 7만 명. 일본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좀 더 많은 분이 그런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뒤로 계속 미루고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죠. 최소한 3만 명은 저는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 교수님이랑 사실 이제 일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세상이 사회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오랫동안 생각해 오신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헬프님들한테 혹시 좀 드리고 싶으신 말 있으신지 말씀 네. 있으신지. 네. 그 오늘 영상을 보시는 헬프님들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 질환의 분들 얘기인가 보다 이러실까 봐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주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들의 얘기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고요. 조금 옆에서 보고 계시면 모르셨겠지만 주위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친구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만 배려해 주시고 너 왜 그러니? 라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고 조금만 도와주고 배려해 주면 사회에 충분히 정상적으로 그리고 더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네.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김정현 교수님 또 오셨으니까 저희가 또 당뇨병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